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그동안 이제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에 맞서서 이제 강한 투쟁을 그렇게 이끌어오던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결국 한 6개월 정도 만에 대의원들에 의해 가지고 탄핵을 당하는 이제 그 불명예 퇴진을 당했습니다. 어쨌든 누가 그 자리에 앉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싸움을 벌려온 거죠. 그 지난 2월 달에 의과대학 정원 문제가 이제 불거져 나왔을 때 제가 이제 한 그런 전망은 대한민국은 정부가 막강한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위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적인 그런 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 대언론사를 통한 그런 선전, 선동 이런 부분들에 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그 어떤 조직도 맞설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초기에 의도하던 방향대로 이 문제를 끌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비용을 치르는 그런 문제들은 결국은 한국인들이 감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대한의사협회가 뭐 회장이 누가 등장하든지 간에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기기 힘든 싸움을 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고생을 많이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의견이 다르신 분들한테 뭐 많은 그런 비난도 받았습니다만은 좀 전략을 선택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아쉬운 것은 자기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정부가 익숙한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는 의사협회 사람들이 맞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 의사협회 회장도 처음에 의사협회 회장으로 선출이 돼 가지고 이 의대 정원이라는 그런 막중한 문제를 안게 됐을 때 좀 투쟁 방향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잘 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탄핵된 의사협회 회장을 이어가지고 그 자리를 이제 당분간 맡게 되는 대한의사협회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아니면 다음에 또 등장하게 될 신임 회장이나 간에 이 문제가 조금 투쟁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투쟁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정치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부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정부가 끝까지 여러분들 뭐 밀어붙이겠다 하게 되면은 뭐 의사들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겁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들은 과학자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과학자고,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중시하고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데이터에 근거를 두고 자기 주장을 펼치거나 또 자기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과학자지 않습니까? 그냥 정부는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뭐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의사들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 방법이 아니고 항상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임현택 전 회장이 그런 부분을 초기부터 뭐 거의 노력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적 수단을 가지고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분주했지만 논리라든지 증거물을 축적하는 그런 노력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쉽게 제가 보는 겁니다. 전 회장이 많이 애는 썼지만 투쟁 방향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그 예를 모든 게 의사결정이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을 잘 내려야 그 다음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 9월 26일하고 또 최근에 나왔던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 같은 분의 주장은
엄청나게 중요한 주장이거든요. 예, 의사 수가 부족한가, 그리고 10년 후 의사 수는 부족한가, 이렇게 전망한 것은 두 편의 여러분들 그런 이 학술 분석에 기반을 둔 그런 주장은 그야말로 제가 볼 땐 주옥 같은 보고서거든요. 예. 핵심은 김세직 교수 주장은 그거지 않습니까?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냐. 정부는 OECD 평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1000명당 의사의 절대수가 적기 때문에 10년 동안 10,000명을 늘려야 된다.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시카고 경제학 박사 출신인 서울대학의 김세직 교수는 경제학자들이 아주 익숙한 생산함수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한 국가의 의료 서비스의 공급 양은 의사 수라는 노동 투입 외에 시설 기자재와 같은 부분에 투입하는 자본 투입, 그리고 그렇게 많은 자본이 투입되게 되면은 의사 1인당 생산성이 높아지는 의사들의 노동 생산성, 이 세 가지 요소, 노동 투입, 자본 투입, 그리고 생산성 향상,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비례하기 때문에 한국의 추계치를 구해보게 되면 지금도 그렇고 향후 10년 동안도 의료 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1.3에서 1.6% 정도를 기록하지만 평균적으로 한국의 의료 공급 연평균 증가율은 3.6%, 가장 공급이 되지 않는 가정을 하더라도 2.5%니까 의료 공급은 의료 수요를 어떤 경우에라도 능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여러분들 연구 결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주장하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도 의사 수를 인구 1000명당 절대적인 의사 수로 따지면 당연히 부족하지만 한국에는 의료기기 산업이 많이 발전돼 있어가지고 고가의 의료 장비들이 병원마다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의사 1인당 자본 장비율, 고가의 의료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기 때문에 의사 1인당 환자를 볼 수 있는, 또 환자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의 노동 생산성이 현저하게 높다는 거 아닙니까? 의사들의 노동 생산성이 현저하게 높고, 그러니까 이번 사태도 보면은 정부가 첫 단추를 끼울 때 그냥 노동 투입만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한 거죠. 노동 투입 외에 자본 투입과 자본이 투입됐기 때문에 의사 1인당 노동 생산성 투입까지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봤으면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가지고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던 거죠. 하나만 고려를 한 겁니다.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절대 의사 수가 부족하다. 김세직 교수가 여러분들 생산성 함수 방식을 동원해 가지고 노동 투입에다가 자본 투입, 노동 생산성까지 여러분 더하게 되니까 현저하게 다른 의료 서비스 공급량이 앞으로 10년 동안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의료 서비스 증가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어차피 정치적 그런 방법을 동원해가 정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의사협회가 좀 더 차분하게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증거, 논거, 이런 부분,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쪽으로 좀 더 자원을 배분해야 되지 않게,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하도 여러분들 이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개인적인 시간을 투입해 가지고 김세직 교수가 수행한 2건의 연구 분석, 그리고 그것을 중앙일보에 공개한, 그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가 워낙 이렇게 지적 토대가 약하니까 뭐 이런 그냥 정하고 밀어붙이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익숙하니까 비용을 참 많이 치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